대학원 졸업하고 취업하려고 보니까 겨우 나한테 예전에 일하던 돈보다 2, 30만 원 정도를 더 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전에는 불규칙하게 들어오는 이제 특강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훨씬 더 수입이 이게 좀 플렉서블했거든요. 여기는 고정급여인데 딱 요만큼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벌어놓은 돈 다 까먹었는데 한 달에 꼴랑 나한테 뭐 한 2, 30만 원을 더 주는데 중요한 건 서울이잖아요. 물가가 장난이 아니고 누가 이제 월급의 50% 넘게를 모으래요. 음. 모으고 이제 그걸 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마트 가서 1,000원짜리 녹차 티백 하나를 사는데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를 30 중반에 그거를 하고 살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이 원룸 단칸방에서도 못 벗어나겠다 그런 제가 생각을 했는데 네. 아직도 몸값을 높여라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아, 그럼 대학원에 가야 되나? 아, 그럼 박사를 해야 되나?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연결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기회비용을 따져보면 이게 과연 이득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긴 하거든요. 그 대표님께서는 학력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몸값을 높여간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안티프레즈 어제도 엊그저께인가 그 우리 그 독서모임에서 달았잖아요. 맞아요. 안티프레즈를 보면 이게 그 조직들 그 우리가 예측 가능하게 이렇게 잘 짜여서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그 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그 음. 훈련소가 사실 학교거든요. 어, 예. 그래서 그 훈련소에 잘 적응하신 분들은 사실 학위를 따고 거기에 잘 훈련됐기 때문에 회사에 들어가면 그런 회사의 입장에서 그 어떻게 보면 회사도 하나의 시스템이잖아요. 그 시스템에 맞아요. 들어가면 그 시스템에 잘 협조하고 거기에 잘 연결해가지고 회사를 위해서 도구로서 일하는 거에 있어서는 자격 조건이 필요한데 그게 어떤 회사든 대기업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학을 좋은 대학 졸업해야 되고 석사, 박사도 나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면만 봤을 때는 졸업장을 따야 되고 학교를 좋은 곳을 졸업하면 좋죠. 그리고 어차피 기업인데 옵션이 많잖아요. 내가 이 기업에서 나중에 나오더라도 만약 서울대 나왔어요. 그러면 서울대를 원하는 시스템이 많단 말이에요. 어, 이 시스템 다 서울대를 원해. 근데 서울대 내가 옵션이 많으면 어때?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적게 일하면서 어때요?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어떤 그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어때요? 예, 체크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졸업장이 없으면 그런 나를 부르는 시스템도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내가 딱 그런 상황이에요. 나 고졸이고 어, 중국 사람이고 국적이 중국 차라리 국적이라도 뭐 멋있게 호주에서 내가 왔으면 뭐 어. 호주인이면 내가 또 모르겠지만 국적도 그냥 중국이 누군가 봤을 때 딱 봐도 이 조선족 새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얘가 그냥 외국인이고 그리고 뭐 일반 사람들보다 내가 또 오히려 더 그래도 어디가 배운 게 있다고 뭐 인터뷰할 때도 뭐 그러니까 외국식의 마인드 있다 보니까 막 다리도 꼬이고 막 인터뷰 하는 것마다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나도 나 직업 이해가 안 됐지 인터뷰, 처음에는. 예, 직업 인터뷰, 예, 그렇죠. 직업 인터뷰라든가. 봐봐요. 저는 콜드콜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고요. 어, 나는 내가 회사를 차리고 싶은 생각 1도 없었어요. 나는 어떤 조직에 소속돼 있고 그냥 그 조직에서 잘해가지고 돈 잘 벌고 그리고 나름 사람들 앞에서 많은 존경을 받으면 난 그게 그것만으로도 난 되게 뿌듯했고 그게 감사했어. 그 나이에는 그거 하나라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멋진 외제차도 몰고 뭐 멋진 뭐 멋지게 결혼도 하고 이렇게 뭐 부모님 용돈도 잘 드리고 그러니까 기본적 욕구는 어때요? 거기서 다 충족이 되니까. 음, 근데 알 수 없는 이런 부작용들이 자꾸 나오고 알 수 없는 어떤 무작위성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알 수 없는 어떤 아 이거는 아닌데 이 조직에 이렇게 가는 방향은 아닌데 아닌 것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저도 계속 개발한 내가 고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결핍했던 것 같아요. 더 많이 어, 없는 것에. 그래서 나는 돈을 벌면 항상 교육에 투자했어요. 근데 그 교육이 학교 교육은 아니었는데 그런 어떤 부자들의 어떤 상품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판매하는 상품. 그런 쪽에 계속 투자를 했어. 그러면 그런 쪽에 계속 투자한 사람이 있어. 음, 근데 어떤 사람은 서울대 나왔어. 근데 그런 쪽엔 음, 투자는 안 해. 서울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도 어때요? 좋은 데 취직했어. 이 사람은 음, 돈까지 벌어. 나는 어때요? 음, 고졸이고 이제 한국에 온 지 얼마 전 20대고 영업하는데 돈도 안 되고 뭔가 이런 어떤 꿈은 가지고 있는데 그게 결핍하고 끊임없이 이게 힘들다 보면 얘는 어때요?
나랑 똑같은 음,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졸업했어. 그러면 얘는 취직돼 있고 엄마들 아빠들 용돈도 드리고 똑같은 20대라도 너무 이게 차이가 날 거 음, 아니야, 처음에는. 초반에는 맞아요. 초반에는. 그럼 음, 내 입장에서는 이게 뭐라고 하지? 늘 거기에 대한 어떤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음, 대체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나름 유지를 하는 거예요. 홀딩 하는 거예요. 예. 막 버티는 거야. 예. 그리고 나도 막 긍정의 화근을 나도 때리는 거예요. 언젠가 될 수 있다고. 저 서울대 나온 저 새끼보다 더 분명 잘 될 거라 막. 음, 너희들은 뭐 그냥 서울대 그냥 그 직장, 우리는 뭐 무슨 뭐 보스, 뭐 우리는 리더가 될 사람이고, 우리는 뭐 이런 더 큰 세상을 바라보고 막 이렇게 합리화하는 거야. 근데 돈을 따지고 뭔가 위상을 따졌을 때는 항상 우리 밑바닥이지, 얘네보다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한 사람은 계속 개발하고 있잖아요. 서울대 그렇죠. 하는 사람은 개발 안 한, 얘 음, 개발하는 마음가짐은 회사에서 개발하라고 하니까 개발하는 거랑, 얘는 음, 죽기 살기로 개발하려고 개발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음, 저는 적어도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개발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게 어느 정도 월급의 어떤 그 중독에 든 사람들은요, 그게 약간 칠면조처럼 약간 그런 게 있어. 저도 지금 저한테 만약에 다시 영업을 20대 때로 돌아가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저보고 할 수 있냐고 물으면 전 못할 것 같아. 아니, 음, 전 못할 것 같아. 다른 방법 찾을 것 같아. 왜? 내가 봐도 너무 어려워. 내가 봐도. 어, 특히 나보고 내가 똑같이 해라는 걸 하라고 하면 나 못하겠다는 거. 근데 지금의 머리로 20대에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근데 음, 그거를 나보고 다시 반복을 해라면 나 못할 것 같아. 알지만, 프로세스를 알지만 내가 그걸 못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왜 내가 내 영상, 과거 영상을 보면 나도 놀랐어요. 어떻게 공주에서 세종의 그 고속도로를 그렇게 뛸 수 있지? 그건 불법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그때 그렇게 뛰었다는 그거 왜 그랬지? 모르겠어요. 그게 의식이라고 할까요? 무한 긍정, 무한 도전이라고 할까요? 그땐 또 그게 또 많이 내가 영향을 받았나 봐. 그리고 세종에서 저기 청주에서 또 세종까지 또 어때 낮 시간에 그 고속도로에서 그거 뛰면 이거 잘못하면 그 치여 죽을 수도 있잖아요. 되게 위험하죠. 내가 키우는 제자 한 명을 가지고 뛰었고, 공주에서는 밤에 뛰다 보니, 밤엔 또 왜 무섭냐면, 물론 차도 무섭지만 공주하고 세종 사이에 산이 많아. 동물이 음, 내려올 것 같아. 내가 뛰고 있는데 아무리 빨라도 한 누가 밤에, 내려오면 어때요? 내가 잡아먹힐 것 같잖아. 아, 왜냐면 되게 고속도로 되게 어둡거든요. 우리가 고속 가다가 보면 저기 충청남도 그쪽에 보면 어두운 데 되게 많잖아요. 차를 타고 가도 무서워요, 혼자 맞아, 맞아. 거기에. 근데 그거 뛰고 있는 거야, 내가. 아, 난 지금 보면은 내가 축구 했는데 축구도 그 정도 체력이 요즘에 안 되더라고. 한번 내가 애들이 나눈 축구를 나도 들어가서 풋살을 해봤거든. 그러니까 모든 게 체력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열정적인 면에서도 예전처럼 그렇게 막 무한긍정 막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다시 해라 못.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고 싶냐면 이런 거예요. 어, 학벌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 학벌은 시스템 안에서 중요하다고. 근데 시스템 음, 밖에 있으면요, 너무 예측 불가능하던 무작위성이 너무 많아. 음, 그게 뭐냐면, 어, 내가 봐봐요. 돈은 돈대로 안정적으로 들어와. 집도 음, 있어. 회사에서 주는 복지도 좋아. 음. 근데 우리가 연애할 때도 보면, 이건 회사의 동하고 상관없이 뭔가 행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또 아이도 건강해야 되고, 내 자녀도, 내 배우자도 또 관계도 좋아야 되고, 결혼했으면. 그리고 내 부모님도 또, 그리고 다양한 선택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단순히 내가 졸업장을 따가지고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그 인간관계 안에서 상사와 이 관계 안에서 이거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일적인 것 외에 또 다양한 일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학교에서 그런 걸 안 가르쳐 줘요. 음. 학교에서 당신이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더 잘 지켜가기 위해서 그 기본적인 그 뭐라고 하지? 관계십을 어떻게 구축해야 되고, 그리고 돈이 의미하는 게 뭐고, 그리고 또 너의 자아 실현의 욕구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너의 지출을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줘요. 그쵸. 맞아요. 인문학적인 요소를 그 음. 학교에서 가르쳐 준 내용들을 또 보면 우리가 그 뭘 배우냐면 그 틀에 갇힌 어떤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학자들이 뭔가를 역사도 학자들이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역사들 내용들 보면 그게 뭐라고 해? 학자들 썼기 때문에 학자의 시선으로 그거를 표현한 예술품인데 학자가 아닌 사람이 또 역사를 봤을 때 실제 경험자들은 또 학자가 쓴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를 수 있죠.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학면만 너무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이게 사실 다른 면도 배워야 되는데 그런 다양성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다양성이 학교 들어가서. 없는 거예요. 오히려 고학력자들은 자기가 배운 게 정말 최고라고 믿는 경우가 그것도 하나의 종교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박사 나왔다고 하면 사회에서는 박수 받잖아요. 박수 받을 일을 맞아. 근데 그 사람들이 더 뭔가를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워야 되거든요. 왜냐면 학교 교육은 예를 들면 100점이라고 했을 때 10점도 안 되는 어떤 내용을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갇혀 있으면 나머지 90을 못 배워요. 착각하는 게 그래요. 나도 약간 멜버른에서 유명세 했을 때, 그리고 나도 뭔가 이런 돈을 벌었을 때, 내가 요즘에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신사임당 저희가 수익화 반에 음. 갔었거든요. 그리고 마케팅이잖아요. 그게 마케팅에서도 유튜브라고 하는 거를 어. 가지고 되게 디테일하게 이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 마케팅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우리가 뭘 지금 배우고 있어요? 유튜브를 배우고 있어요. 이 유튜브라는 카테고리에서도 거기에 대한 상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판매를 하고 어떻게 이거를 수익화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전략적인 원고 작성이라든가 그리고 그 더 들어가면 어, 너무 디테일한 게 많은 거예요. 유튜브 하나를 가지고도. 예, 기본적으로 내가 거기에서 그 연결되는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너무 디테일해. 너무너무 음. 디테일해. 봐봐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모두 다 의도됐구나. 우연이 어. 없어요. 음.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학교라고 하는 시스템도 의도된 거라고 생각해요. 난 그게 오히려 그렇게 음. 모든 시스템은 의도됐구나. 그리고 이 음. 의도된 사람들이 누구냐? 음. 프로급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구나. 예를 들면 그렇죠. 유튜브 하면 누가 꼭대기에 상위 0.001%에 들어가 있을까? 신사임당이야. 음. 신사임당의 제자들, 신사임당이 그 육성하는 사람들, 신사임당이 만든 어떤 프로그램들을 보면 신사임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신사임당이라는 사람이 의도된 방향으로 이걸 전략적으로 짰다는 게 소름 끼칠 정도예요. 되게 디테일하게 짰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주원규 PD가. 전략적으로 모든 게 다 의도된 거예요. 그 아. 프로세스 하나하나가. 그 다음에 거기에 네. 뭐가 덧붙이냐면 운이라는 배경이 덧붙여가지고 실력과 운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요. 그걸 음.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갑자기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음. 사람이 존재하고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레버리지 쓰고 이런 사람의 내가 뭔가 이런 어떤 이런 어떤 정보를 공급받는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왜? 그 사람이 그 수익과 반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몇 프로가 될까요? 그렇죠. 얼마 되지는 엄청나게 않지. 멀었어요. 예,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걸 공유함에도 내가 뭐 너무 많은 것들 놓치는 게 많은 거를 내가 발견했는데 그게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뭘 또 이렇게 수익과반 끝나고 나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떡하지? 어. 무지한 자들, 오. 심각하지 않은 자들, 진지하지 않은 자들, 겉도는 자들, 집착하지 않은 자들, 음. 뭔가 세상은 할랄랄랄라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 음. 이런 사람은 어떡하지? 심지어 내 제자들 중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떡하지? 그냥 그게 보이더라고. 그게 보이면 어때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끔찍해요. 이 사람의 라이프를 보면 끔찍해요. 근데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라이프를 보면 음. 감사해요. 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양극적으로 나눠지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이런 끔찍한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할까요? 끔찍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 사람들이 악렬한 어떤 악마가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음, 왜? 끔찍한 데에 있어서 무지하다 보니까 모르다 보니까 어때요? 엉뚱한 데 자꾸 집중하네. 에너지를 자꾸 엉뚱한 데 쓰네.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들의 돈을 뺏어올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한테 더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는데 어때요? 모르다 보니까 뭐가 유리하고 뭐가 좋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보이다. 정치적인 양면성이 보이더라고요. 어. 유튜브 강의를 배우러 가셨는데 엄청나게 많은 걸 얻어오셨네요, 대표님. 그냥 그 두 가지가 보였어요. 빈분 차이라는 게 이렇게 커지는구나. 한 사람은 부자들 그런 거, 의도적으로 이게 모든 피라미드가 이렇게 유튜브 하나만 보더라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구성됐는데, 세상 자본주의를 보면 이게 의도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이걸 절대 깨닫지 못하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죠. 내 생각. 그리고 그냥 그게 좀 안타까웠고, 그리고 한면으로는 또 그게 되게 감사했어요. 나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주려고 하고 나를 따르고 나랑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나는 거기서 구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게 나는 그 양면성이 너무 많이 극단적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놀랐어요, 저는. 음. 그런 것 같아요, 대표님. 이게 사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학교의 교육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의도하는 바가 있고 거기에 필요한 공공재를 키우기 위해서 사실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속해 있는 세상에서 왜 이런 것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세상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로직을 저희가 따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정도는 박스 밖으로 빠져나와서 이 시스템 설계자는 누구이고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지 우리도 좀 최대한 부자의 관점, 시스템 설계자들의 관점으로 좀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동의해요. 이런 생각.